안녕하세요. 신동영 농사입니다. 오늘은 동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동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. 특히 젊은 분들이 IT 사업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동업을 하게 되는데, 동업하는 회사를 상담을 가보면 재밌는 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뭐 동업하는 대표 A, B, C가 있다면 A 대표님이랑 막 얘기하다 보면 B 씨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고, B 대표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A와 C의 대표를 막 흉을 보고,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막 해요.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동업 보통 초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. 서로 좋게 하고. 그런데 보통 이익이 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예전에 한번 이런 회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. IT 회사인데 3명이 창업을 하셨어요. 컴퓨터 관련된 IT 기업이었는데, 보통 이제 한 분이 좀 연장자셨고요. 2분이 친구분이셨어요. 그래서 뭐 친구분 중에서 그분이 실질적인 리더가 있었던 거죠. 근데 A라는 분이 좀 나이가 있으셔서 그냥 형이 대표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를 해서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하다 보니 일이 다행히 잘 돼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A가 대표시잖아요, 연장자분이. 근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실질적인 리더는 이제 B라는 이제 후배였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왜냐면 내가 대표인데 내가 의사결정 권한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실질적인 대표니까 내 말을 좀 따라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, 그럼 나를 왜 대표를 시켰냐,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관계들로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관계들이 이제 누적되다가 결국은 그러면 각자 해 뭐 이렇게 돼서 헤어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그 회사가 되게 잘 됐었는데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. 그 외에도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저한테 흉을 보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상담을 요청을 해서 가보면 이 사람이랑 하기 싫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나한테 묘안을 달라,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건 관계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등한시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늘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동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현재 동업 중이시거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보통 얘기를 이렇게 하죠. 야, 우리 이익 나면 그때 가서 얘기하자. 근데 보통 이제 잘 되고 나면 법원에서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고, 그래, 법대로 해. 뭐 이렇게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막 판사가 딱딱당해서 어떻게 하세요?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들이 이제 이런 거죠. 뭐 내가 혼자 이 사업 다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네가 숟가락 하나 담그는 거 아니냐. 저 형은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나랑 똑같이 가져가냐. 그래도 내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하냐. 기분이 나쁘다. 자기는 부잣집 아들이어서 이 사업이 망해도 상관없겠지만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냐. 좀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해야지. 무슨 사업을 뭐 게임처럼 하느냐. 이렇게 각자 그 상황에 따라서 서로 보는 시각이라든가 사업을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항상 일어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장문을 한 게 아니고 실제 들었던 얘기들이었어요. 그런 얘기들을 들어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문서화가 제일 중요합니다. 막 우리 사이에 뭐 그렇게 문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쟁에 있어서 남는 거는 서류밖에 없어요. 제 영상 맨날
들으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로계약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 늘 말씀드리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근로계약은 아니지만 동업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반드시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분쟁을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건 결국은 서류에 기반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냥 서로 말뿐이었던 경우에는 정리가 너무 힘들고요. 결국은 법원에서 막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대표자 결정을 하실 때는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어쨌든 그 사업을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에 상관없이 대표를 맡으시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동료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영업 담당, 이 사람은 뭐 관리 담당, 이 사람은 뭐 개발 담당 이렇게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들의 역할, 그 다음에 책임, 능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. 너는 이사, 너는 지분이 몇 %, 너는 무슨 일, 너는 이 정도의 책임을 져.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서류로 작성을 하고 상호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거쳐서 문서로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거를 서류로 작성하고 공증이 꼭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혹시 하시다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. 예전에 정해놨는데 상황이 많이 변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동업계약을 했다면 동업계약 내용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걸 또 귀찮아서 안 하시고 야 우리 이렇게 하자. 동업계약서에 있긴 있지만 변경사항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있다면 뭐 절차를 거쳐서 바꾸시고 또 공증받고 그런 과정을 게을리하시다가 또 뭐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, 뭐 서류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냐, 뭐 서로 그런 거 갖고 또 싸우게 됩니다. 그래서 언제나 처음에 만들 때도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그에 따라서 계약도 변경을 해 나가셔야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언제나 구두보다는 또는 그냥 계약서 셋이 사인하시고 끝내지 마시고 공증 같은 거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작성할 때 보면 이제 외부에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안을 가져오죠. 뭐 정관이든 계약서든 그렇게 가져오면 대강 쓱 보고 그냥 뭐 이렇게 사인하고 이러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해를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맡기지 말고 꼼꼼히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, 이거는 안 들어가 있다,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체크하시고 상호간의 동의를 받고 서류를 만드시는 그 과정이 의미가 있는 거죠. 우리 동업계약서 쓰자 그러고 내용도 대강 안 보고 그냥 어디서 그냥 전문가가 만들어준 거 쓱쓱쓱 하는 거는 안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고요. 혹시 뭐 전문가를 쓰지 않으시더라도 상호간에 좀 먼저 초안이라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 검색창에다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이라고 치시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령 사이트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찾기 쉬운 생활법령 www.easylaw.go.kr easylaw라고 돼 있죠. 거기에 사이트 들어가시고요. 동업 이렇게 치시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그 안에 보면 동업계약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, 동업계약 유형은 무엇인지, 수익 배분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대략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동업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지 됩니다. 제가 20년 동업하시다가 깨지시는 분, 그러면서 정말 원수가 되거나 또는 이 자산 배분이 잘 안 돼 있어서 지분 관계가 엉망이 되거나 또 가족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지분이 뭐 대표자가 다 갖고 있어서 뭐 증여하거나 뭐 양도하거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또 뭐 차명으로 해서 친구한테 뭐 지분이 20% 가 있었는데 나중에 회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 지분 가치가 너무 커졌는데 이걸 가져올 때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. 노무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관련돼서 동업 관련돼서는 좀 정리를 굉장히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우리가 되게 잘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잘 되면 정리하지가 아니고요. 잘 될 거를 예상하고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될 걸 생각하시고 계약경과를 좀 명확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.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이 책에서 제가
참고를 했어요. 여기 저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. 제가 쓴 책입니다. 제가 쓴 책 중에 한 챕터가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이 책은 제가 잘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데 조금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책 공부를 간단하게 좀 했고요. 특히 이제 혹시 동업을 생각하시거나 동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셨다면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까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참고하시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짧게 동업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